안녕하세요, 각인입니다. 지난주에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요즘에 전세 사기 너무 많아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유심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좀 뭐 예방하고 피해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의 그런 현실이나 마음을 진짜 알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에게는 조금 도움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았고, 피해자에게는 글쎄요, 네, 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방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 9월에 나왔던 방안에 플러스돼서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 보시면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하면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이 피해를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것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 낮춘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세가율을 100% 이렇게 보증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집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돈도 없는데 전세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딴 데 투자하고 이거 가지고 딴 데 투자하고 돌려막기 하는 그런 느낌?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집주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주인은 신탁회사 돈 빌려가지고 그 제 돈 가지고 신탁 말소해야 되는데 그 돈 말소 안 하고 이런 갭투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전세가율을 100%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어? 그냥 보증보험 받아? 하면 땡인 거예요.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보증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보증보험 받는 것도 진짜 어렵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집주인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것이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안심전세 앱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해가지고 대출 요건을 완화해서 대환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전세 들어갈 때 현금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전세 대출을 다 받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내 대출 어떡하냐, 이런 대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것도 좀 해보겠다. 그리고 긴급거처 지원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낙찰 시 무주택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배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경매를 개시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줄줄이 여러 가지가 없으면은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경매를 낙찰받는다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데,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갑자기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법률 서비스 있고,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해서 무자본, 갭투자, 근절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게 전세가율을 90%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험료를 할인 확대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보험 믿고 너 그냥 나 돈 없어 배째 너 보증보험 다 받아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전세가율을 90%까지만 한다. 근데 그 대신에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겠다. 좀 서민층에게는 보증료 할인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빌라 이런 거는 집값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런 거를 보시면 보통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보는데요. 공시가격이 없어. 그러면은 최근 1년 거래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축 빌라 많이 가시죠? 신축 빌라는 없어. 최근 1년간 거래한 게 없어. 내가 첫 거래잖아요. 이렇게 첫 거래인 경우는 분양가로 매겨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입자가 만약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이 감정평가 금액이 최우선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공시가격, 실거래가 이거 다 필요 없고 감정평가사가 감평한 그 감정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요. 감정평가사랑 집주인이랑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다 보니까 시세 부풀리게 해가지고 집주인들은 돈을 끌어모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임대인이랑 이 감정평가사랑 둘이서 막 짜고 치는 고수도 만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업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조심하고 이래서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업계약서라는 게 한창 공인중개사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는 집이 2억짜리 집인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지. 그 3억짜리 집 해가지고 대출 거기에 맞게 받아라. 그리고 너 거기에 대출 이제 더 내는 거에 내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뭐 땡큐 돈 좀 더 얹어준다고 하니까 별로 크게 없을 줄 알고 오케이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전세를 2억만 땡길 수 있었던 거를 지금 3억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억 땡긴 거 가지고 딴 데다가 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계약서를 많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공인중개사랑 그리고 여기 집주인이랑 서로 짜고 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공인중개사 폐업하고 집주인 먹튀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거는 누구다? 이 세입자만 부담을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주는 것도 이 보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인중개사도 많이 받아먹었겠죠.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라는 게 있는데 민간주택 등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면서도 뭐 무자본 갭투자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뭔가 체크되는 부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는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전세 앱은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것들이나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주변 시세 참고해가지고 뭐 집값이 뭐 주변 시세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악성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게 해서 이 자식이 뭐 구린데가 있는지 국세를 체납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력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려면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다중, 다가구 이런 데는 또 안 돼요. 앞으로 뭐 차차 확대를 해나갈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만 믿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랑 뭐 집주인이랑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신용정보, 주택 이런 것들, 뭐 주택의 선순위 관리 관계 이런 것들 열람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나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의무를 한다고 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그러면은 집주인은 뭐가 있어? 사실 이거 돈을 안 주는 건 집주인인데 공인중개사, 간평사 물론 서로 뭐 그렇게 가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가해자는 뭐 아무 그게 없어.
그냥 단지 옆에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만 자꾸 뭔가 처벌하고 의무를 주고 부담을 주고 뭐 책임을 주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피해 지원 중에 뭐 더 있는데, 이자 부담 줄어들도록 저리 대출하겠다. 전세 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할 때 저리 자금 대출하겠다. 보증금 요건이 있습니다. 4억 원까지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출액 한도도 2.4억 원. 기존 전세집에 거주해야 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 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좀 덜 마음 아프게 하는,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 같은 느낌은 들지만, 사실 피해자들은 이런 거보다 내 돈 돌려받고 싶거든요. 내 돈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돈 돌려받는 것들에 대해서. 전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받으면 긴급 거처 해주겠다. 그리고 이거 정말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저 이전 영상 강제경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케이스도 자기가 이 집을 사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집주인이 뭐 잠수 타고 옆에 막 근저당 이런 거 줄줄이 다 걸려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이 집을 경매해서 낙찰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집을 처음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청약 이런 거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안 되지, 뭐 생애 첫 주택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받는 혜택 또는 생애 첫 주택 구매하는 혜택,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받고 다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으며 무주택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전세 비싸던데. 그렇습니다. 법률 서비스 있고 넘어가서, 아까 했던 얘기 좀 마저 하면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한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사기 가담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 감정평가사도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니 피해자들은 얘네가 벌 받는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뭐 자격 박탈되고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되고 이래도 내 돈 내가 못 받는데 어떡해요. 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문 가지고 안 열려 뭐해. 우리 집주인 이 자식은 다른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자 이름으로 자금을 운영하더라. 그러고 이 집주인 이름 그 개인 계좌는 제가 다 계좌 압류 다 해놨거든요. 개인 재산은 뭐 이미 안 돼. 집 몇 채 있던데 그 집 몇 채 있는 건 이미 앞에 막 근저당 줄줄이 다 있고, 통장은 통장이죠.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자식은 지금 사업자 이름으로, 심지어 제가 그 사업자 찾아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이 자식의 대표예요. 근데 등기된 임원이 하나야, 지 하나야. 근데 그럼 뭐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다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예요. 사기 고소한 것도 지금 100만 년이 됐어.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사기로 고소한 것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중이고, 전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기라는 거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사기인 거잖아요. 제 집주인은 실수였다고 해요. 신탁 말소를 안 한 건 나 실수였어, 나 신탁 말소 안 한지 몰랐어, 실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돈 안 준 건 나 돈을 주려고 지금 사업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사업이 안 돼서 그래, 진짜 또 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랑 전화했던 거 그거 다 보셨죠? 그 집주인은 제가 대출 때문에 힘드니까 좀 돈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 신용불량자 돼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이 어떻게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사기로 고소를 한 것도 고의성을 입증해가지고 얘 진짜 사기꾼이다, 검찰에 넘겨주세요 해서 검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뭐 잘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직역이야?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고 상상했어요. 이 집주인의 사지를 정말 악질 사기꾼이 말하는 능구렁이 같은 말과, 오히려 나한테 하는 말들, 뭐 신용불량자 돼도 괜찮다는 말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를 생각하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나 돈 받아야 되니까. 돈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사지가 멀쩡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돈을 주니까. 어쨌든 돈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가 뭐 조금은 잘해줄 수 있겠지. 근데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기꾼을 무슨 수로 막아요. 전세계약서에 특약 넣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저도 특약 있어요. 특약 있는데 어쩔 건데. 특약 사항 다 있는데 집주인이 나 돈 없는데 배지하면은 끝이에요. 난거 땡이야.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사기칠 놈은 사기칩니다. 물론 예방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많이 보완이 되겠죠. 이 내용만 보면 돈 돌려받는 건 보증보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보증보험으로 미루는 느낌이거든요.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돈을, 내 돈, 진짜 내 피 같은 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심지어 요즘 보증보험도 받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 유심히 많이 보셔서 하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제가 보고 있어요. 꼭 우리 돈 다 돌려받을 때까지 힘냅시다. 꼭이요.